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시장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악재도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예, 미 증시 선물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고, 홍콩, 일본, 원달러 환율도 안정.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좀 빠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현금을 만들었던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좀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싸긴 싸죠. 예, 시장이 여건은 안 좋지만 기업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나쁘지만 돈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동안 현금을 만들어 온 거 있죠. 그 와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내야죠. 펀딩 수익률을 내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면 걔네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 전통시장, 오일시장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죠. 현대백화점 아름다운 시장이죠. 예, 그 다음에 각종 야간시장, 나이트마켓 시장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그룹주, 게임주, 바이오주 계속 시장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새로 생겼다가 신규 상장도 됐다가 상장 폐지도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에 입점되었던 브랜드가 나이키가 들어왔지만 나이키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면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사라지지만 현대백화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태고사이언스 관련돼서 한번 조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아직 1대1 자문은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사라 팔아라 이렇게 1대1로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불특정 다수에게 단체로 예를 들어서 HLB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좋죠. 나쁘지 않죠. 테슬라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의 업무 중 하나인 유사투자 자문은 가능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는 1대1 자문이 가능했죠. 1대1 위탁 매매도 가능했고, 그게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죠. 회사의 어떤 등록을 했기 때문에 1대1 자문을 등록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신 분,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시고 주식이 100%이신 분, 현금 반 주식 반이신 분, 이런 식으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책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고사이언스를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도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것,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저도 저희 태고사이언스를 1년, 2년, 3년 계속 본 주식이 아니고 단순히 제가 이제 이 태고사이언스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항목은 대주주 현황입니다. 왜 그러냐? 전세환님이라는 분이 대주주네요. 34%. 전재욱, 전병식, 장항규, 전세와 전재욱. 약간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학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학렬이 전혀 안 느껴지고 있고, 약간 자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주가 자기 자식으로 보냈다? 그러면 전세화가 아무래도 느낌이 여성의 이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 형제, 자매 이런 쪽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기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뒤져보면 다 나오겠죠. 네, 가족 관계이고, 자매 관계이고, 자녀 관계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엄마라면 아들의 이름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시기 때문에 제가 큰 누나, 동생, 아버지가 준 거, 그런 거 아니면 형제들끼리 사업을 영위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분이 42% 있다는 건 대주주 지분율이 좋다. 우선 첫 번째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네요. 그렇죠? 태고사이언스 뭔가 바이오 쪽입니다. 코스닥이고요.
네. 그럼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이익을 봅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매출이 없죠. 예. 매출이 없습니다. 역시 83억. 예. 적자, 별도. 네.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쪽은 아니네요. 그래도 돈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 없네요. 예. 유보율 있습니다. 유보도 했네요. 바이오주 치고는 뭔가 이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약을 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뭐 어떤 약을 파는지 이제 업종의 어떤 디테일, 이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치료제, 화상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바이오 기업이네요. 그러면 화상치료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업이 캐시카우가 돌아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은 2% 증가, 영업손실 감소, 회전근개 파열 치료. 이 회전근개 파열, 이거 저 약간 이거 어깨 빠졌을 때 있었던 과거에 축구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회전근개 어깨가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게 50견 그쪽인 것 같은데요. 무릎 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미래 어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어떤 사업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띵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느냐, 어떤 매출인 어떤 상품인지가 나올 겁니다. 세포 치료제, 뭐 임상 중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연구 개발 중인 것도 있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각질 세포 배양, 3차 피부 모델. 그러면 뭐 약간 피부 노화에 관련돼서 앞으로 좀 피부를 좀 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주름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뭐 그런 신약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 배양이면 이제 화상 입으면 피부가 완전히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상처가 크게 남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 재생시키는 뭐 그런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노화도 방지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 쪽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3도 화상에 대한 치료 쪽이 가장 뭐 주력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태고사이언스. 얼굴 주름, 그렇죠? 막 제가 안 봐도 이 회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돌아가는 흐름이 얘네들이 먹고 살려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화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 보면 이제 피부를 재생하는 거고, 피부를 재생 쪽이라면 이제 주름을 잡고 얼굴을 예쁘게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뷰티 쪽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거다. 뭐 콜라겐, 그렇죠? 예. 이게 먹고 살 아이템이니까요. 우리는 피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자도 요즘에는 얼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고요. 뭐 성형도 하고, 예, 화장도 하고 그렇게 될 정도로 남자들도 관심이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은 이제 향후 어떤 성장성이 확보된다면, 이제 이런 약들이 신약이 출시된다면 뭐 과거에 뭐 그런 거죠. 보톡스 회사라든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성은 좀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성장성 부분은 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때 이제 주가가 73,000원까지 이제 뭐 약이 나오니 많이 뭐 얘기가 나왔겠죠. 급등하고 지금 이제 원래 기본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원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1,00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100억 정도는 찍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100억 정도 매출은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성을 쌓았는데 모래성인 거죠. 계속 회사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실적으로 약은 안 나오는 거죠. 실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실적으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지치는 거죠.
약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오고, 약 나왔는데 안 팔리고, 뭐 이러면 이제 점점 의구심이 생기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바로 이제 대주주 지분. 그러면 이 대주주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지금 1,000억짜리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8만 원 갔으면 8,000억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8,000억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지분이 8,000억이면 30% 하면 8,020, 2,400억이 자산이 생겼다가 지금 다시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제일 화나겠습니까? 투자자가 화날까요? 아니요, 본인이 제일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모르겠습니다. 차명 계좌로 8만 원의 수익 실현해서 이미 투자 자금을 다 회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 회사는 이제 껍데기만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 기업을 성장시켜서 다시 8,000억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대주주 현황이다. 이 대주주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지분이 50% 이상 된다, 7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욕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한 번은 자기든 자기 자식이든 어쨌든 이 기업을 더 크게 키워 나갈 의지가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자를 받든 배당을 받든 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어떻게든지 한 번 정도는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리고 그걸 또 물려줘야 되고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 지분이 그래도 최소한 30%, 최대 한 7-80%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원 직원에 대한 현황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전세와 66년생이네요. 서울대학교 화학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 바탕은 약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재욱 남자 66년생인데 63년생이면 오빠네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이거 집안이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전세화인데 남자네요. 여자네요. 근데 왜 형이죠?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 충격적이네요. 이게 전세화가 분명히 여자 이름인데, 최대 주주와 관계가 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남자로 착각했는데, 여자네요. 전세, 역시 여자입니다. 이름이 전세화가 남자의 경우는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오빠가 아니고 형일까요?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별로 주주들도 안 보고 이걸 작성한 사람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브라더, 시스터, 브라더 개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자. 이진우 64년생이고요. 연세대 이과정으로. 이분은 특히 관계는 없네요. 그렇죠. 관계 없다고 나오네요. 장한규인가요? 전북대학교 생물과학 관계 없고. 장성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러니까 오빠랑 동생이랑 하는데 동생이 어떻게 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이 창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부모님이 이렇게 오빠한테 안 주고 이렇게 물려줬을 수는 없으니까. 전세아님이 이제 화학과에서 뭔가 이 종양학 박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약을 개발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했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오빠가 또 경제학과 졸업이고 하니까 오빠 도와줘 해서 오빠가 지분을 받고 같이 사업을 참여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전재욱 남 63년생 전재욱 그렇죠? 이 두 분이 지분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가장 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 보수 계열사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회사는 기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엘리트 집안에 엘리트 약도 신약도 개발할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사업 아이템도 좋은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적인 뷰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 나가면서 재무제표를 꾸준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로 그렇게 망가뜨릴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고 대주주 지분 현황도 안정되어 있고 사업 아이템도 괜찮고 미래 성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100점 만점에 한 65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70점? 네, 가까이.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성장해 나간다면 좋아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결론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